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임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에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가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글자 가지고 중화를 이루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겠고요. 중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치우친 평고한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임.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십천간 중에서 9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에 속하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즉 물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천간을 논할 때는 항상 임수라고 해서 오행 글자를 같이 붙여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울 때 임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항상 오행 글자를 붙여서 임수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을 겁니다. 자, 임수, 즉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물은 아니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물에 비해서 좀 큰 물에 해당이 돼요. 규모 자체가 매우 크죠. 그래서 임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에다가 바다 해자, 큰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 내지는 강 내지는 호수와 같은 그런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강호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한강도 좀 크고 뭐 소양강도 좀 큰 규모에 해당이 되겠지만, 좀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뭐 황하강이라든가 굉장히 좀 크고 넓은 그러한 개념의 강 내지는 호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 한반도 넓이보다 더 넓은 그러한 호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한 호수는 원래 바다였다가 땅이 위로 융기하면서 그냥 그대로 호수가 되어버린 그러한 호수를 말하겠죠. 그 안에는 뭐 고래도 살고 뭐 돌고래도 산다라고 해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이제 민물화 돼가지고 민물에서 사는 그러한 돌고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 양수이면서 큰 바닷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머릿속 기억해 두시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바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은 평상시에는 되게 뭐에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 임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번 임수라고 하는 것,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나게 되죠. 얼마 전에도 예전에 뭐 저 라오스가 댐이 붕괴됐다라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댐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 주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잔잔하고 고요할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뚝이 터진다거나 파도가 친다거나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잔한 물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되거나 큰 너울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짓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그 태풍이 하나 몰아붙여가지고 그쪽 저 후쿠시마 원전 폭발된 데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침출수 같은 거 제가 모아놨다가 뭐 유실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태풍을 이제 그 핑계 삼아 이제 물을 다 버린 거죠. 해서 일본 여행은 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오염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방사능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좀비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본 여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아기를 내가 낳아야 되는 남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도록이면 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2세가 약간 좀 방사능의 피폭
된 애를 내가 피폭이 되면 애 2세도 피폭이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애기 다 낳았고 이제 나이도 좀 뭐 어느 정도 먹고 2세를 볼 거 아니고서는 그건 뭐 나 혼자만 약간 피해 보고 마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예비 부모님 같은 경우 특히 애들 데리고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겠죠.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시간에 내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약간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도 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된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건데 쉬쉬쉬쉬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이게 전 지구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옛날에 구소련 러시아에서 그 터졌을 때도 지금 그 땅은 30년이 넘도록 지금 불모의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침출수를 다 바다로 방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지구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다 생선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직 그 일본 그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건 대해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성질이 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충분 내지는 충쇠라고 해요. 충쇠는 어떤 뜻이냐면 파도가 쳐가지고 바위 절벽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쳐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그게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바다가 충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깎아서 깎아가지고 기암절벽 같은 것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충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충분하는 성질, 충세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성질을 절제를 시켜 주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칠살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한다 그러죠. 쉬운 말로 댐을 쌓거나 큰 파도가 칠 때는 어떻게 돼요?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다른 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뚝을 쌓거나 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임수로서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음토이기 때문에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임수가 왕할 때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사수동류라고 해요. 사수동류에서 사수동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물이 한강이 이 물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 삽으로 모래를 갖다 이렇게 붓게 되면 그 모래가 한강 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물과 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수동류라고 해서 모래가 물과 함께 흘러 내려간다라고 해서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수동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토 자체도 쓸려서 내려가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무토가 있어 주어야지만 제방함으로 인해서 임수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계절은 술월이죠. 술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연주가 요 두 글자가 연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연주라고 써 있고 월주라고 써 있고 일주, 시주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연주 위에 글자, 아래 글자를 모두 통틀어서 연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 위에 글자, 아래 글자를 통틀어서 월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주는 일간과 일지를 모두 합해서 일주라고 하는 것이고, 시주는 시간과 시지를 갖다 통틀어서 시주,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주자를 쓰죠. 근데 이걸 갖다 구분을 할 때 여기 윗 글자는 연의 천간이라고 해서 연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연의 지지라고 해서 연지, 이거는 월의 천간이라고 해서 월간, 이거는 뭐예요? 월의 지지라고 해서 월지, 월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일의 천간 일간, 일의 지지 일지, 시의 천간 시간, 시의 지지 시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 명칭이 잘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월간이 뭔지 월지가 뭔지 물어보면 이거 강의 듣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제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강이라는 말은 쟤는 뭐 있긴 하지만 잘 쓰질 않고,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세 가지 글자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 월령 내지는 월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월원이라고 하셔도 뭐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제강이다라고 표현하셔도 틀릴 바 아닙니다. 그래서 임수가 태어난 월령, 임수가 태어난 월지,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월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개념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 계절이죠. 지금이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어떻게 돼요? 늦가을에 이제 술월을 지나게 되면 해자축으로 가게 되고요.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 가을에서 계절이 겨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모추다 내지는 개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추, 개추라고 하는 뜻, 쉬운 말로 뭐냐면 늦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온은 어떻게 해요? 기온은 하강, 매우 엄청나게 살을 에이는 것 같이 차갑고 얼음을 얼릴 정도의 맹추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서늘하고, 그 다음에 오싹한 그러한 아주 그럼 서늘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서늘한 바람이 또 불고 서리도 좀 내리고 해야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감 같은 이러한 과실들도 이제 토실토실 맛있게 잘 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따는 것보다는 첫서리가 내렸을 때 따서 먹으면 그때가 가장 맛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서리가 내릴 때 사과는 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온은 하강에서 매우 쌀쌀한 날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뭐예요? 술토는 이거는 건토, 즉 조토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을 조자, 말을 건자 해서 마른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술월은 어떻게 돼요?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은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하다. 저 중국이라든가 그쪽 가면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비 사막 이런 데가 기온은 낮으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꼭 기온이 높고 건조해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물기가 없어도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하라 대표적인 데는 이제 고비 사막이 되겠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기온이 뜨거우면서 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온 건조죠. 자, 사하라 사막은 뭐예요? 이때는 고온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것은 고온 건조할 수 있고 고온 다습할 수도 있죠. 고온 다습은 어디예요? 저기 아마존 밀림 같은 데가 되게 고온 다습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온 건조, 고온 다습, 그 다음에 저온 다습할 수도 있겠고, 저온하면서 기온이 낮으면서 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후도 중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의 개념은 뭐라 그래요? 조후. 기후를 조절해준다. 뜨거운 곳은 차갑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과 기온이 하강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잘 중화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 수는 술에 이르면 여기는 관대에 해당이 돼요. 관대. 그래서 포태법 상으로 놓고 봤을 때 관대가 되게 되면은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약한 것은 아닌데 원령 자체가 원래 토가 너무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내적으로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칠살 편관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좀 그 관성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살은 등령에서 왕하고 일간 자체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중신경 내지는 뭐 완전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간이 원령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토가 임수를 너무 극해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 주어가지고 이 토를 절제시켜, 이거를
제가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절제 내지는 억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절제시켜준다,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극해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하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장난감만 갖고 놀고 공부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컴퓨터를 갖다가 부숴버리면 이거는 파극한다 그래요. 파극. 그죠? 이거는 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파극입니다. 컴퓨터 사달라 해서 컴퓨터를 사줬더니 애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승질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냥 이제 참다 못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망치 들고 가서 모니터 깨고, 그 다음에 본체 깨고 해서 모니터 키보드를 다 너덜너덜하게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이건 파극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절제시켜준다,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 조절을 시켜주는 거죠. 아기가 오면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딱 컴퓨터가 그때만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애가 그 시간만 할 수 있도록 절제시켜주는 것이죠. 완전히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절제시켜준다, 억제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 그와 같이 완전히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 술토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제어 통제시켜주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땐 살이 왕하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살을 절제시켜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살. 이것이 식신 제살을 했는데 너무 이게 과도하게 제살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제살태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살태과가 아니죠. 제살태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극하는 것이고요. 식신제살하고 상관제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을 내가 이용할 정도로만 절제를 시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절제 내지는 억제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술월의 임수도 뭐 좀 약하긴 하지만 간목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지, 포태, 양생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뭐 해수라든가 지지로 자수 내지는 지지로 인목 같은 목이 있어서 간목을 좀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힘을 얻어서 능히 토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로 자수, 해수 같은 것 보게 되면 이거는 국세가 제자, 약살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신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으로서 임수 입장에서 간목이 식신이니까 식신으로서 살을 제해주는 절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너무 약하게 되면 이를 갖다가 자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해서 얘를 도와주죠. 칠살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약살의 뜻은 뭐냐면 제자는 재성이죠. 재성으로서 약한 약살을 북돋아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제자약살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자약살을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연후에 이렇게 좀 사주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춰준 연후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조우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국세가 온전해지고 조우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도, 그 다음에 식신도 힘을 다 얻게 되니까 사주가 적절하게 중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요와 같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오늘 사주 명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 양수인 임수가 편관 7살 무토, 즉 양토인 술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격으로 놓고 보면 편관격이죠. 편관격이라고 놓고 봐도 되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칠살격 이렇게 놓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든가 내지는 도적이라든가, 그죠? 내지는 적군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편관이 아닌 정관은 바른 남편,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호를 해 주어야 되지만 칠살 같은 경우는 질병, 도적, 적군, 나한테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관제, 구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칠살은 사주 중에 칠살이 있을 때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 유유적절하게 절제를 시켜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식신으로서 살을 어떻게 돼요?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어떻게 됩니까?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소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대개 식신제살이 아까 말씀드렸죠. 식신제살 그리고요 살이 식신이 약하기 때문에 제자 약살하면 좋다. 제자 약살로 이렇게 가게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임수술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명식은 일지의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임진일주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어떤 분들은 임진일주 뭐 백호대살 뭐 이런 개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맨 나중에 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진술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진술충하게 되면 서로 박치기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뭐 옛날에 뭐 분노의 질주 뭐 이렇게 차 달리는 거 있죠. 차끼리 열심히 달리다가 지네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충돌이라고 하잖아요. 지지도 이렇게 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목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금목충이라고 하는 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화충이 있고요. 지금 같은 토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금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묘유충을 금목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화충은 자오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해충을 이거는 수화충이라고 하고 토충은 어떻게 돼요? 진술충 내지는 충미충을 이건 토충이라고 합니다. 금목충인 인신충, 묘유충은 충하게 되면 인목이 깨지든 신금이 깨지든 내지는 묘목이 깨지든 유금이 깨지든 뭔가 하나가 깨지게 돼 있고요. 자오충도 뭐예요? 자오충, 사해충도 자오가 깨지거나 자수가 깨지든 오화가 깨지든 그다음에 해수가 깨지든 사화가 깨지든 이렇게 뭔가 하나가 상해를 입게 되는데 진술충, 충미충 요거는 토충은 뭐예요? 붕충이라고 해요. 붕충. 그래서 친구끼리 법붕자 친구끼리 충한다고 해서 이걸 붕충이라고 하는데 토충은 뭐예요? 토가 왕해진 토충은 그래서 붕충이라서 토가 더욱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충이 되면 진 중에 있는 개수, 을목이라든가 술 중에 있는 정화, 신금 같은 것이 매몰되거나 깨질 수 있겠고요. 충미충이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미 중에 있는 뭐 정화, 을목 같은 것이 깨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 토충은 토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면 임수가 수월에 태어나서 안 그래도 칠살이 왕한데 진술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더 왕해진다.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살중신경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 주어야 되는데 월간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보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장간 모르면 이 지금 여기 글자가 해수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해수 안에 무토, 간목, 임수, 술 안에는 신금, 정화, 무토, 진 안에는 개수, 을목 개수죠. 을목 개수,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해 중에는 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그다음에 무갑임,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간목이 이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들 수 있다, 즉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래서 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조를 할 수 있다. 임수가 목을 수생목해서 생조할 수 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이 토를 제해주게 되면 식신제살 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가 간목을 또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약살, 식신제살, 제자약살 할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기토는 간목을 보게 되면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바른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간목 입장에서 기토는 정제에 해당이 되죠. 정제. 그래서 이건 내 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죠. 붙어서 첩신되어 있으면 서로 갑기합, 청가나 갑기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목이 여기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얘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합하는 것으로 보고 더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시간에 있는 간목하고 합해서 또 토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기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을 탐하느라고 간목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명식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용신인 간목을 생조해 주는 희신이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어 병이 되는 것이죠.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그걸 갖다가 뭐 한다 그러죠? 기반시킨다 하죠. 용신을 기반시킨다. 용신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용신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손발을 꽁꽁꽁꽁 묶어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명식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생시, 어떤 생시가 오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어차피 얘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가 크지 못하다. 물론 100% 못 쓰는 건 아닌데 100% 중에서 10%도 못 쓴다라고 하면 거의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자가 있어서 진이 있으면 이거는 자진합수죠. 자진 반합이에요. 자진합수가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지지에서 지지 3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자진 수국, 인옷을 화국,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하나가 빠져서 합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준삼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삼합.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지만 요 자진 합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자진 합수하게 되면 진술충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술충이 해소가 되지 않고요. 그냥 진술충 돼서 토가 왕해진다. 단 해수하고 자수는 토가 왕해지게 되면 약간 위해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지는 형충 회합을 보기 때문에 자수가 이렇게 깨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수의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지지의 자수를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진 않은 상태에서 간목으로서 제사를 못한다라고 봤을 때 그냥 경금으로서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진토가 임수 입장에서 7살이라고 해서 이건 7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7살. 그 다음에 인성,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경금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 정인이 있을 수 있고 편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한테 양대 양으로서 나를 생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지. 어찌됐건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나를 생겨주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세는 뭐예요? 간목을 취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임수 자체도 일간이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경금을 취용해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축 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진술충에다가 축토까지 있으면 살이 더 왕해지겠죠. 살이 더 드세지고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신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이것도 똑같은 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은 그래도 좀 버티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은근 작은 보석 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뭐예요?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민시가 된다. 그러면 자, 이민시가 되면은 임수가 투출한 것은 약한 임수를 갖다가 방신 내지는
방조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시제에 있는 인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인 안에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기에 해당이 되죠. 중기.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장간을 외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천간에 투출한 간목은 기반이 돼요. 기토에 묶여 있어서 기반이 돼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물론 약하지만, 지지에 있어서 약하지만 인중에 있는 이 간목을 가지고 토를 제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가지고 술월의 한량한 차가운 기호를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용신은 인중에 있는 간목이 용신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출되어 있는 간목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좋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수월의 진토, 진수충에다가 진토가 다시 있으면 이것도 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얘도 있으면 토를 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얘는 기토에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얘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수월의 토가 왕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 많은 양의 토인데 여기 진토 이렇게 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잘못하면 토다 목절이다, 이렇게 토다 목절이 돼서 오히려 목이 부러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목운으로 가가지고 목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토를 등이 더 감당할 수 있겠죠. 쉬운 말로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목극토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토가 쥐라고 하면 이 목은 어떻게 돼요? 쥐를 잡는 고양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죠. 목이 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면 고양이 한 마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오히려 고양이가 쥐한테 물려 죽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애들 뭐 한 초등학교 한두 명 내가 꾸지람을 할 수도 있겠고 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전문용어로 쪽수가 뭐 한 수십 명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동방예유지국이라 얘네들이 그래도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말을 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애들 중딩들이 고딩들이 담배 피고 있어서 뭐라 하면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지나가세요 그러고 말죠. 자, 그와 같은 거예요. 목극토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목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